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셀블라드 907X 신형 모델에 대한 짧은 리뷰 의견입니다. 먼저 반도 카메라에서 제 리뷰를 위해서 장비를 대여를 해주셨는데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디스클레이머로 하나 더 코멘트를 드리면은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도에서 광고를 해주신 건 아니고요. 디바이스를 빌려주시고 디바이스를 제가 편하게 사용해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콘텐츠 욕심이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세 번째 영상을 찍는 겁니다. 하셀블라드 907X는 이미 반도 카메라에 반납을 드렸고요. 907X를 들면서 좀 이것저것 모듈을 뗐다가 503CW 제 필름 카메라에도 붙이고 여러가지 실제 제가 모듈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그거에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아쉽게도 첫 번째 영상을 저장하고 그거를 제가 실수로 지웠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영상을 다시 찍었는데 그거는 정말 지우지 않고 심지어 백업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SSD 드라이브에 그 부분의 폴더에 들어있는 것만 자동으로 지워져 있더라고요. 휴지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제가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생겨서 좌절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번 영상은 제가 공들여서 사실 두 개의 영상을 찍었었고 꼭 여러분들께 핫셀 유저분들께는 이런 이야기는 한번 첫인상으로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셀블라드 907X에 대한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 하셀블라드 X2D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X2D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X2D와 그 다음에 907X 사이에서 심각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다 라는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첨언을 드리면은 만약에 503CW라든지 이렇게 하셀블라드의 필름 카메라를 이미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심각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907X 이 녀석 참 예쁩니다. 예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마치 라이카도 구매 의사결정을 할 때 디자인이 큰 역할을 담당했듯이 하셀블라드도 X2D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지만 907X의 디자인이 매우 컴팩트하고 예쁘기 때문에 매우 큰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럴 때 의사결정 기준을 몇 가지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07X의 가장 큰 장점은 폼 팩터가 굉장히 작다라는 점인데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생긴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셀블라드 X2D에 들어있는 강력한 손떨림 방지가 907X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형태가 삼각대를 마운트하고 찍거나 또는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초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종종 60분의 1초로 내려서 이제 핸드헬드로 테스트할 때 찍어봤는데요. 그때는 웨이스트 레벨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찍더라도 전혀 떨림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지가 약간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파지를 하는 것과 다르게 손으로 이렇게 웨이스트 레벨에 띄우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미세한 떨림이 있어서 그런지 30분의 1초부터 흔들리는 사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이 얘 같은 경우에는 0.5초까지도 흔들림 없는 사진을 매우 안전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좀 숨을 참고 꽉 X2D를 진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0.5초까지도 매우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30분의 1초 뿐만 아니라 15분의 1초 정도는 한 손으로 이렇게 찍어도 전혀 흔들림 없는 사진을 아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큰 단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헬드로 사진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스트리트 사진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또는 야간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팩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그냥 X2D랑 똑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전작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백으로 사용하신다라는 분들에게 제가 좀 약간 비추를 드렸습니다. 이제 503CW에 제가 이제 마운트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약간 물 빠진 색감에, 그 다음에 뷰파인더를 볼 때 파인더를 이렇게 딱 보면은 정방향 1:1 비율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가 프레임 안에인지 잘 알기가 어려워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일 사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좋아지겠죠.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후보적으로 색을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뭔가 물 빠진 색감, 선이도도 떨어지고, 이게 올드렌즈로 치부하기에는 필름 결과물로 봤을 때와도 다르게 디지털 결과물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형은 그냥 이게 X2D로 신형 렌즈로 찍은 건가? 약간 착각할 정도로 선예도도 좋고, 올드렌즈라고 하기에는 올드렌즈 특유의 그런 발색이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형 렌즈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발색도 그런 느낌이 나서 이 정도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얘가 화면 자체에서 크롭 팩터가 나오는데, 걔가 처음부터 정방향 1:1 비율로 선택하면 파인더에서 보는 대로 찍히는 것과 LCD에서 결과물로 프리뷰할 때 보이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시행착오를 거의 거치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반도에 반납하면서 이제 그 매니저님이 알려주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 그런 약간의 액세서리를 503CW 같은 뷰파인더에 이렇게 딱 넣으면은 얘가 크롭하지 않고 어느 영역이 나오는지 프레임 라인을 이렇게 투명한 녀석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거까지 찍어봤으면 더욱더 재밌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뷰파인더를 보고 어디 영역이 찍히는지 짐작하기보다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있다. 그냥 그게 패키지 내에 포함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907X를 그냥 디지털 버전으로 즐기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45p 렌즈, 이 렌즈와 함께 사용하시면 상당히 컴팩트하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형 렌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45p가 이게 작고 컴팩트한 데다가 정숙하거든요. 셔터음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용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제가 아들과 함께, 아들이 방학이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여행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너무 정숙한 셔터음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끌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 자체가 이 45p를 연동을 하면 이게 되게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혹시 캠코더 아니냐, 이게 무슨 카메라냐, 이렇게 너무 궁금한 걸 참지 못하고 다가와서 그냥 흘끔흘끔 보는 수준이 아니라 질문까지 하시는 분도 있었다는 게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45p 렌즈가 신형 렌즈에 비하면 화질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살짝 주변부에 왜곡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렌즈도 상당히 좋은 렌즈입니다. 주변부의 왜곡이 너무 신경 쓰인다면 사실 그 라이트룸 같은 데서 렌즈 코렉션을 하면은 왜곡도 별 신경 쓰이지 않는 수준인데요. 신경 쓰인다고 하면 살짝만 크롭하면은 1억 화소이기 때문에 그냥 괴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선명한 화질 영역만 사용한다고 하면 이 렌즈도 충분히 좋은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7X는 이 렌즈와의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907X에 진짜 킬러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반도에서도 액세서리 재고가 없어서 저한테 이제 대여를 해주시지 못했는데요. 그건 바로 슈팅 그립하고 이제 셔터 버튼, 릴리즈 버튼의 물리적인 버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걔를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하시면은 정말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삼각대에 얘를 마운트해서 슈팅 그립을 가지고 이제 찍는다든지, 또는 삼각대에 마운트한 상태에서 슈팅 그립이 없더라도 셔터 릴리즈 버튼을 갖다가 이렇게 찍으면서 장노출도 하고, 또는 장노출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얘는 사실 그 삼각대에 마운트한 상태로 셔터를 이렇게 누르는 것도 약간의 손떨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그 타이머를 걸어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릴리즈 버튼이 있다고 하면 그냥 외부에서 찰칵찰칵 저속으로 이렇게 장노출이나 또는 저속으로 설정해 놓고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사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07X의 유저는 요약을 드리면은 삼각대를 주로 사용하는 유저, 또는 이 45P와 같은 렌즈로 그냥 편하게 스트릿 사진을 즐기실 분, 또는 다양한 액세서리, 슈팅 그립을 포함해서 다양한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나름 또 사진의 재미를 즐기시려는 분, 무엇보다도 503CW나 그런 그 필름 하셀블라드가 있어서 디지털 백으로 사용하실 분, 이런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SLR의 폼 팩터가 좀 더 편리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자체가 손떨림 방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얘로 편안하게 그 저속 셔터에서 사진을 찍으시려는 분이라고 하면 여전히 이 X2D가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90mm 렌즈와 신형 90mm 렌즈와 함께 대여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55mm 신형 렌즈가 있고요. 기존에는 55mm 신형 렌즈가 가장 좋은 렌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하셀블라드의 신형 렌즈 중 가장 좋은 렌즈군에 55mm와 함께 90mm를 나란히 선택지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제가 뭐 짧은 경험이었지만 두 개의 차이는 그냥 화각의 차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색이나 또는 그 어떤 해상력, 이런 면에 있어서는 별 차이를 전 느끼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렌즈가 더욱더 굉장히 좋은 렌즈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90mm 렌즈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그 화각이 또 자신에게 잘 맞는 화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편하게 고민 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척 좋은 렌즈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90mm 렌즈를 한 번 더 빌려서 렌즈 자체만 그 리뷰하는 그런 영상을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찍는 영상, 이번에는 영상을 옮긴 다음에 스토리지에서 귀신처럼 사라지지 않고 이걸 무사히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지금 약간 두근두근 합니다. 네 번째는 도저히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